네, 안녕하세요. 나이스 세무 법인의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의 이해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서는 법인에 대한 주요 키워드 중에서 주주총회와 이사회, 그리고 대표이사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이해와 세무 이슈들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다루지 않았던 주요 키워드 중에서 정관이라는 것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정관은 회사의 설립, 조직, 업무 활동 등에 관한 기본 규칙을 정한 문서로서 저번 시간에 알아본 주주총회와도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을 잠깐 복습하자면 주주총회는 회사 소유자인 주주들이 모여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의결기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주주총회의 의장은 일반적으로 대표이사가 수행하게 되면서 상법상 적법하게 주주총회가 개최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개최 일정과 의결사안 등에 대해서 사전 통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주총회의 소집 절차, 의장 선임 방법, 의결권 행사 방법 등이 정관에 명시되게 됩니다. 정관의 내용은 회사의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정관의 변경을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를 통해서 주주들의 투표로 그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겠고요. 이사와 주주가 동일한 중소기업에서는 별다른 주주총회의 형식을 갖추지 않은 채 정관 변경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들이 정관 변경의 효력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세금적으로도 손해를 보는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법인은 개인 사업자와 달리 의사결정 기관이 대표자 본인이 아니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대표자가 모든 사안을 결정하고 또 그러한 권한을 가지지만, 법인의 대표이사는 위임받은 위임인에 불과함으로써 정관과 주주총회 등에서 위임받은 권한에 대해서만 행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위반한 행위는 배임과 횡령으로 고발될 수 있는 위험이 생길 수 있으며, 국세청과의 관계에서는 세금과 관련한 책임도 지게 된다는 부분이죠. 대표적인 케이스로는 개인 사업자는 자금을 대표이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의 자금을 업무와 관련한 용도 외에는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겠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횡령이 될 수가 있고요. 세법상의 관점에서는 대표자의 가지급금으로 보아서 여러 가지 제재와 세금을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보면은 법인이 개인보다 안 좋다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대신 법인은 개인 사업자보다 자금 조달 측면에서, 성장의 측면에서 더 많은 기회를 제공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법인은 주식을 통해서 자본을 조달하고요. 여러 명의 이사와 주주를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법인의 가장 우수한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없다라면 나 괜히 법인한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털어놓는 분들도 가끔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세금 부분에서는 법인과 개인 사업자는 다른 취급을 받게 되겠죠. 법인은 종합소득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법인세를 부담하고 난 이후에 대표이사로서 받는 급여와 주주로서 받는 배당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별도로 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는 부분도 이해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반면에 개인 사업자는 1년 동안 발생한 사업이익에 대해서 한 번에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며, 이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도 즉각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는 부분도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차이점들을 고려해서 적절한 사업 구조를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이러한 구조적인 차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훗날 재정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세부담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이 불편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되겠죠. 법인의 장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운영을 열심히만 하시다 보면은 먼 미래에 법인으로서 사업을 영위해 온 곳을
후회하는 분들이 가끔 나타나는 케이스가 이러한 부분 때문에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과 개인의 구조적인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요. 법인으로 운영했을 때의 장점을 충분히 누리면서 회사의 이익과 개인의 부를 동시에 키울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법인이 가지고 있는 법인세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았기 때문에 법인의 부가 많이 발생하게 되었고요. 자금 조달이 쉽다라고 말씀드렸죠. 자금 조달을 쉽게 해서 법인의 부를 많이 키운 다음에요. 이 부분을 주주나 대표이사의 급여와 배당의 형식으로서 가져가게 된다라면은 세금적인 부분에서도 유리한 조건을 가질 수 있고 회사의 부를 키우는 것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잘 명심하시고 정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관을 정확하게 잘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 이후에 우리 회사의 상황에 맞춰서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는 방법까지도 계속적으로 살피시는 게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에게 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선 지난주의 영상과 오늘의 영상을 거쳐서 소개해드린 법인 운영의 핵심 키워드 간의 삼간관계에 대해서 대표님의 회사에 잘 적용하셔서 슬기로운 법인 운영을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유익하셨는지요? 저는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